안녕! 우리 의문의 개념과 종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페이지는요, 126페이지를 펼치시고요. 이제 수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해요. 의문의 개념과 종류에 관련된 문제예요. 자, 126페이지에 나와 있는 애들이 뛰어놀고 있는 이 부분 보이시죠? 자, 이 부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아이들이 함께 놀면서 달과 돌을 넣어 노래를 부르고 있다. 달과 돌은 무엇 때문에 다른 단어가 되는 것일까? 달달 무슨 달? 돌돌 무슨 돌? 우린 달라. 우린 달라! 하하! 자, 그러면 뭐 때문에 달라지게 된 거지? 자, 이것은요, 의문의 개념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면 얘 파란색 옷 입은 애 쫄쫄이 뭐죠 이거? 점프수트인가요? 자, 이거 입은 걸 보시면요, 우린 달라! 근데 달인 거하고 돌, 이 글자가 서로 다르다라는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문의 개념과 연관이 있어요. 의문의 개념, 저 달과 돌을 구별하는 그것은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바로 이 아하고 요 오라는 모음 때문에 우리는 달라가 된 거죠. 자, 여기서 의문의 개념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문의 개념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고 문제를 이 교과서에 나타나 있는 문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점프스트 파란색 입은 애가 무슨 얘기를 한 거야? 같이 한번. 자, 의문의 개념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의문은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게 되면은 바로 의문의 변동이라고 해서 나와요. 의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의문 규칙들을 만들어내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의문을 몰라? 그러니까 중3 때 제대로 공부를 해두면 좋겠죠? 근데 사실은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의문은 조금 간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거 가지고는 좀 부족해.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따로 또 의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요.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한번 찾아서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같이 볼게요. 의문의 개념. 의문의 개념은요,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를 의문이라고 해요. 자, 이 개념을 정말 완전히 잘 알아두셔야겠죠. 왜냐하면 하나만 바꿀 수도 있잖아. 그렇죠? 단어의 뜻을 구별하지 않는 가장 작은 빼버려. 가장 작은 빼버려. 그리고 소리의 단위일 수도 있고 가장 작은 단어의 단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개념을 잘 알아두세요. 그럼 이 개념을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음은요, 음소하고 운소를 합쳐서 우리가 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글자를 따면 되지. 음소의 운소의 운. 앞글자를 따서 음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설명돼 있던 거에다가 추가해서 이거는 이제 국문과나 국어교과에서 많이 보는 국어의 문법에 관련된 개론서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믿고 보셔도 됩니다. 자, 말의 뜻을 뭐라고 했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말소리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 그러니까 소리의 단위라는 게 바로 음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물하고 불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물하고 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water, 하나는 fire, 그죠? 자, 이 둘의 의미를 구별해주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는 미음이랑 비읍 때문에 의미가 water와 fire 구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래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밑에 울은 공통적이죠. 그러나 단어 첫마리에 있는 미음과 비읍에 의해서 뜻이 구별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미음과 비읍이 바로 의문이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의문이라는 것은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거다. 자, 그리고 그런데다가 말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했죠.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라고 했으니까 왜 가장 작은 거지? 왜 때문에? 보시면 미음이랑 비읍은 더 작은 단위로 나눌 수가 있나요? 우리가 이거 나눠서 이렇게 쓰나요? 뭐예요 이게? 요거 나눠서 이렇게 씁니까? 이렇게 씁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못 나누죠. 그러니까 더 작은 단위로 나눌 수가 없다고요. 자, 그래서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왜 소리의 단위야? 글자잖아. 아, 자, 그러면 이게 뭐야? 물하고 불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무라는 발음, 브라는 소리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표기를 하겠어? 그러니까 글자의 미음과 비읍으로 표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편의상 자음과 모음을 이제 음운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제 무라는 발음, 브라는 발음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말소리의 단위, 소리의 단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음과 비읍은 단어의 뜻을 구별해 주면서 동시에 가장 작은 단위 쪼갤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의문의 개념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중학교 수준으로 와서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 이것을 의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하고 달을 보시면 얘하고 얘 왜 차이 나는 거야? 이 비읍이랑 디귿 때문에 얘랑 얘 왜 차이 나는 거야? 바로 아하고 오 때문에. 얘랑 얘는 왜 리을이랑 비읍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의문의 개념을 공부를 했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1번의 답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 내려보면은, 자, 다음 단어를 발음해보고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요소를 찾아보자. 자, 요소를 찾아보면 발하고 달의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거 뭐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까? 바로 이 비읍과 디귿 때문에 일어나게 된 거죠. 아까 의문의 개념 뭐였죠?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 아, 그러니까 비읍이랑 디귿은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거잖아. 발과 달을 구별해주는 거잖아. 디귿과 비읍이. 그래서 비읍과 디귿은 여기서 이제 의문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짠! 보시면 발하고 볼의 차이, 볼 빵빵, 그죠? 이렇게 마음에서 만지고 싶다. 자, 이런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거 뭐 때문에? 아하고 오 때문에 일어나게 된 거죠. 아, 그러니까 이 아하고 오 모음은 바로 의문이 되는 거죠.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니까요. 역시 발하고 밥. 자, 이걸 리을과 비읍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리을과 비읍, 이것은 의문이 되는 거구나. 왜냐하면 의미 차이를 가져오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1-2 밑에, 자, 역시 의문의 개념과 연관을 시켜서, 자, 다음 단어의 뜻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지 말해보자. 자, 그럼 볼게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 보니까 여기 글씨가 똑같네. 똑같아. 자, 그런데 지금 의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때문에? 자, 모음 R을 길게 소리내느냐, 짧게 소리내느냐에 따라서 뜻을 구별할 수가 있다. 이게 구별이 된다는 거야. 자, 근데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봐. 여러분 이렇게 말을 길게 짧게 소리내느냐에 따라서 구별하십니까? 여러분? 안 하죠. 안 해. 이거는 사실 어디서 온 거냐면요. 사실 이제 이렇게 단어의 뜻이 구별이 되기는 하는데요. 제 단어의 뜻이 일단 이거 볼게. 단어의 뜻이 구별이 되는데 뭐 때문에 나는 거야? 지금 얘네는 바로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우리가 단어의 뜻이 구별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발은 짧게 했을 때 발, 이런 발이에요. 냄새나는 발. 자, 하지만 여기 중국집에 이렇게 걸려 있는 거 있죠. 구슬이 막 달려가지고 동글동글 이렇게. 그런 경우에는 발 이렇게 길게 소리를 낸다는 거야. 긴 소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시를 한답니다. 자, 이거는 발 이렇게 하고 이건 발 이렇게 해서 발과 발이 똑같은 글자인데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의미가 구별이 된다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소리의 길이가 의미를 구별하잖아. 어쨌든 단어의 뜻을 구별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의문에 속한다. 의문 중에서도 운소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한죠. 의문이 되는 거다. 그래서 결론은 모음 R을 길게 소리내느냐 짧게 소리내느냐 이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뜻이 구별할 수 있다. 뜻을 구별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안 해요. 아무도 안 해요. 그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국어라는 것을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교과서로 할 때는 국어 사용자들 모두의 그것들을 이제 전부 참고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단어의 뜻이 구별되는 것은 옛날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정통의 성조라고 이어져 온 건데 그게 이제 지금은 사실은 막 그렇게 하지 않죠. 근데 지금 그런데 아직도 쓰고 계시는 분들이 아직 있으시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는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반영을 해서 이제 소리의 길이를 의문에 집어 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게 되면은 소리의 길이가 이제 운소에 들어가지 않을 거고 이제 의문으로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실제로 쓰지 않죠? 안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먹고 뭐야 시험에 나오고 그냥 암이에요. 그쵸? 이건 얼마나 무의미한 짓입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할 때는 그냥 이제 소리 길이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된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막 외우는 거는 무의미해요. 왜냐면 쓰지 않기 때문에요. 그쵸? 자, 그러면 밑에 그 다음 1-3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의문의 개념을 정리를 해보자면요. 자, 위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이제 앞에서 활동 다 했죠. 그걸 통해서 단의 뜻이 달라지는 까닭을 정리해보자. 이제 활동을 통해서 보니까 발이라는 단어에 앞에서 있었던 발이라는 단어에 비읍, 아, 리을 한 가운데 하나의 소리를 바꾸게 되면 비읍에서의 비읍을 바꾸면 달로 바꾸면 디귿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발에서 아를 오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리을을 비읍으로 바꾸면 다른 뜻의 단어가 되는 거라 완전히 다른 뜻의 단어가 되는 거야. 이렇게 완전히. 자, 그러니까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인 의문이 되는 거죠. 뭐가? 이 자음과 모음이 의문에 속하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그리고 이제 발, 우리 아까 발 있었죠? 발, 여러분 냄새나는 발 있었고 그 다음에 발 있었죠? 거기 중국집에 가면은 이렇게 구슬처럼 매달려 있는 발. 어쨌든 이것도 글씨가 똑같았는데 뭐 때문에 소리가 달랐다는 거야? 뭐 때문에 의미가 달라졌다는 거야? 발 짧게, 발 길게, 이렇게 길게 소리를 내음에 따라서 의미 차이를 가지고 왔구나. 그래서 자음, 모음, 소리의 길이가 단어의 뜻을 구별해 주는 거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것을 의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개념 뭐라고요?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예요. 소리의 단위를 의문이라고 한다라고 개념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의문의 체계, 의문이라는 것은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져 있냐? 말의 뜻,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거에 뭐가 있었죠? 자, 여기 선생님 여기 해놨잖아요.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나오는 거여서 이렇게 해놓은 거긴 한데 사실 이렇게 딱 보는 게 좋기는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의문에는 이거 음소 앞에 글자만 따서 이렇게 의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의문은 바로 앞에 음소에서 그리고 운서에서의 운을 앞 글자를 따서 의문이라고 합니다.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 그러니까 음문에서 음소에 속하는 거, 그러니까 자음 있었죠 아까. 그리고 모음 있었죠. 자, 모음에는 뭐가 있냐? 바로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있어요. 자, 반모음 이라는 것은요, 이중모음을 만들 때, 왜 이렇게 된 거야? 이중모음을 만들 때, 이거. 이중모음을 만들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단모음이랑 반모음이 합쳐지거나, 아니면 거꾸로, 반모음과 단모음이 합쳐지면 우리가 이중모음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써놓은 거고요. 그리고 또 뭐 있었니? 단어에 대해서 구별해주는 거 바로 장단, 즉 소리의 길이가 있었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음원에 속하는 거에는 바로 자음, 모음, 그리고 소리의 길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헷갈리면 보지 마세요. 그냥 자음, 모음, 소리의 길이, 이게 바로 음운의 종류, 체계가 되는 거구나. 음을 구성하고 있는 거구나. 왜냐하면 단어의 뜻을 구별해 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이기 때문에, 단어의 뜻을 구별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세 가지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은 이제 중학교 3학년 수준에서의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밑에 문제 볼게요. 다음 단어에서 의문을 바꿔서 다른 뜻의 단어를 만들어 보자. 자, 쿨에서 드링, 이제 한 글자씩 바꿔보자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아까 자음, 모음이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의문이었잖아요. 그것을 한번 해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쿨에서는 뭘 바꾼 거야? 바로 앞에 있는 미음을 바꿔서 물이 된 거죠. 그리고 자, 우를 바꿨죠. 우를 다른 모음으로 이를 바꿨죠. 그래서 길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또 뭘 바꾸니? 리을을 새로운 것으로 이응으로 바꿔서 우리가 궁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되었네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런 거에서 뭘 알 수 있다는 거야? 미음이라든지 이라든지 이응은 바로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음들은 바로 음운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리도 볼까요? 다리에서 바꿔볼까? 뭘 바꿨어? 디귿하고 오호 미음을 바꿨네요. 근데 미음 바꿨어요. 자, 그 다음 뭘 바꿨죠? 아하하 아하고 오를 바꿨죠. 이 모음을 바꿨네. 자, 그러면 또 뭐 있지? 도리에서 뭐 바꿨니? 이 모음하고 오에서 우로 바꾸게 되었네. 이런 걸 봤을 때 그렇구나. 우리가 여기서 아라는 모음, 오라는 모음, 그리고 우라는 모음, 이런 것들이 바로 단어의 뜻을 구별해 주니까 모음도 바로 음운에 속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아시면
자, 그 다음 문제를 볼게요. 그 다음 문제는 바로 자음과 모음이 소리나는 방식을 보고 자음과 모음에 대해서 담가는 내용이랍니다. 자, 아까 의문에 자음과 모음, 소리의 길이가 들어갔었죠. 자, 그럼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서로 다른지, 다른 점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다음 단어를 발음을 해보고 공기가 막힘없이 소리 나는지를 말해보자. 자, 아 하고요. 파를 봤을 때 어떻다는 거야. 서로 이제 상대적으로 어떻지? 아 같은 경우는 아 발음해보세요. 아 너무 크다고요? 아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막힘이 없이 소리가 나죠. 쭉쭉쭉 소리가 잘 난다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바 같은 경우에 여러분 바 소리 한번 내보세요. 바 소리 어떻게 나죠? 바는 아에 비해서는 어떻게 소리 난다는 거야? 입술에서 공기의 흐름이 막혔다가 소리가 난다는 거야. 자, 아에 비해서 바 그죠? 아는 아 이렇게 딱 소리가 아 이렇게 소리 나지만 바는 바 이렇게 약간 좀 막혔다가 툭 툴리는 식으로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막혔죠? 막혔어요. 자, 이 차이는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비읍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죠. 여기서 이응은요, 소리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응, 그쵸? 소리 없죠? 왜냐면 이거 이렇게 썼을 때 이응 없이 써도 이거 발음 어떻게 해요? 아로 발음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소리가 없는 건데 이제 앞자리를 채워준 거죠. 이응이라는 글씨로. 어쨌든 이 둘의 차이는 뭐 때문에 일어난 거야? 바로 비읍이라는 그 자음, 그러니까 브라는 소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적으로 막힘이 없이 소리가 났어. 이거 뭐니? 이거 모음을 얘기하는 거죠. 자, 모음에 있었던 이 비읍이라는 자음은 어땠다는 거야? 입술에서 공기의 흐름이 막혔다가 소리 나는 방해를 받고 있는 거구나. 자,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바로 자음과 모음의 특징을 구별하는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정리를 한 걸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의문의 종류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이제 모음 있었죠? 아까 의문에 뭐 있었다고 했지? 자음, 모음, 소리의 길이. 왜냐면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이기 때문에 모두 다 뜻을 구별해주기 때문에 자, 모음 같은 경우에는 어떤다고 발음할 때 공기 흐름이 발음기관에 방해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다. 발음기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도움이 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입술이라든지 이빨이라든지 아니면 목구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랍니다. 근데 방해 전혀 받지 않죠. 아를 발음해보세요. 어떻게 발음한다고? 자, 얘가 이제 공기예요. 공기의 인간아.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아! 이렇게 발음기관에 방해를 받고 있지 않아서 너무나 해피한 모습으로 가고 있네요. 자, 그래서 발음을 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기관에 방해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는 바로 모음이구나. 이렇게. 그러면 그에 반대로 자음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기관에 방해를 받고 나는 소리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공기의 인간이야. 공기인간. 얘가 어때요? 지금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비읍이라든지 또 시옷이라든지 히읗을 우리가 어때요? 아라는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떻다는 거야? 방해를 받고 난다는 거야. 브 발음해보세요. 브 그죠? 막혔다가 퐁 털리는 요 뷰 하죠. 자, 스 발음해보세요. 어때요? 스 이렇게 되죠. 흐 발음해보세요. 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아에 비해서 모음에 비해서는 자음이 발음기관에 방해를 받고 나는 소리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거기 밑에 자, 온과 자음이 소리나는 방식을 알아보자. 자, 단어가 소리나는 방식을 공기의 흐름을 고려하여 정리해보자. 자, 이거는 뭘 찾아보는 거야? 바로 이 모음 그리고 비읍이 들어있는 자음의 차이를 지금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있냐에 관련된 거죠. 자, 그럼 우리는 배웠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자, 이건 아니까 자음이죠. 그래서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기관에 방해를 받노 안 맞아 바로 받지 않고 나는 거죠. 그래서 공기의 흐름이 받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발음이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바는요 비읍이 앞에 있죠. 그 비읍이라는 자음이 모음 아에 비해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발음해봐. 아에 비해서는 아는 아 가지만 바는 파 이렇게 막혔다 툭 뚫리면서 발음이 되죠. 아보다는 조금 방해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답을 어떻게 한다고?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기관에 방해를 받고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모음과 자음의 특징을 구별할 수가 있구나.
2-3을 볼게요. 자, 모음과 자음이 소리나는 방식을 알아보자. 자, 모음과 자음을 발음해보고 소리나는 방식의 같은 걷기를 나누어보자. 소리나는 방식, 즉 모음과 자음을 제대로 구별할 수 있느냐에 관련된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죠. 우리는 배웠잖아요. 하하! 그죠? 우리 약간 회심의 미소. 어떻게?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 기간에 방해를 받지 않고 나온다. 발음 기간에 방해를 전혀 받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거 뭐 얘기하는 거지? 뭐 얘기하는 거지? 그럼 밑에 볼까?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 기간에 방해를 받는다. 이거 뭐 얘기하는 거지? 뭐 얘기하는 거지? 이제 알 수가 있을까요? 자, 맨 위에 거는 뭐 얘기하는 거니? 발음 기간에 방해를 받지 않는 거니까 바로 모음을 찾아. 모음을 찾아 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밑에는 방해를 받는 거니까 어때? 자음을 찾아. 자음을 찾아서 딱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오호. 자, 그 다음에 우리 의문에는 뭐가 있다고 하지? 바로 소리의 길이도 포함이 된다고 했었죠. 자음, 모음뿐만이 아니고 그 소리의 길이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소리의 길이 사실 요즘엔 잘 아무도 쓰지 않지만 왜 때문에 아직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쓰고 계시는 소리의 길이에 의해서 뜻을 구별하는 것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은 반영을 해서 소리의 길이를 이제 의문으로 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안 쓰니까 그냥 암기하는 거가 되는 거죠. 이건 뭡니까 이게? 어쨌든 볼까요? 3-1 밑줄 친 단어의 발음에 유의하여 다음 문장을 읽어보고 소리의 길이를 표시해보자.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단어의 뜻이 달라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맨 처음에 자 눈에 눈이 들어가서 차갑다 이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긴 소리 펴기. 자, 밤에 밤을 구워 먹었다 라는 거예요. 눈에 눈이 들어가서 자, 이 눈은 뭐겠니? 짧게 소리 나는 눈은 바로 아이가 되겠죠. 눈 아이예요. 자, 눈이 들어갔으니까 뭐가 들어간 거야? 바로 스노우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의미 차이는 뭐 때문에 나타났다? 짧고 길게 발음하는 소리의 길이 때문에 의미 차이가 나타났다. 그래서 소리의 길이가 의문이 되는 거구나. 자, 밤에 밤을 구워 먹었다. 그러니까 밤을 언제요? 달과 별이 뜨는 밤이 되겠죠? 달과 별이 뜨는 밤이 되겠고 그때 나는 무엇을 구워 먹었다는 거야? 밤을 구워 먹었다.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야. 의미 차이가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구나. 뭐 때문에? 소리의 길이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 같이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단어를 더 찾아보자. 왜 더 찾는 거죠? 자, 볼까요? 자, 말하고 이제 말 있고 그 다음에 길게 소리 나는 말이 있겠죠. 두 개가 어떻게 차이가 난다? 똑같은 글자인데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의미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짧게 발음을 하면 말과의 포유류 동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말이죠. 우리가 말 그려볼게요. 말이에요. 말. 우후. 이 말이죠. 갈기를 그려보겠어. 갈기. 말 짧은 소리로 내면 요 말이 되는 거고요. 길게 말이라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데 쓰는 음성 기호. 그 말. 입술을 그려볼까요? 입술. 말하는 겁니다. 스피크. 자, 그래서 점점 찍어볼까? 섹시하게. 자, 그 다음에 배를 볼게요. 배 하고 짧게 발음하는 거 하고 그리고 배라고 어떻게 길게 발음하는 거 하고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뜻이 구별이 된다. 그래서 배 하고 짧게 발음하게 되면은 바로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서 가슴과 엉덩이 부위 어머나 그죠?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구나. 자, 그래서 사람의 배 있죠? 사람의 배꼽 이거를 배를 의미를 하는 거구나. 이거일 수도 있고요. 또 사람이나 짐따를 싣고 무리를 떠다니도록 만든 물건. 그래서 우리가 배 있죠? 요 배도 짧게 발음이 되는 거구나. 또 뭐 있을까? 이거는 이제 사람 배인데 이거 이렇게 알겠냐? 이렇게 사람 배.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배나무의 열매를 또 우리가 배라고도 하는 거예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네요. 새가 짧게 발음했을 경우에 세 가지의 의미가 있고요. 배를 길게 배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수나 양을 두 번 합한 만큼 이런 거 2배, 3배 할 때 있죠. 요거 곱하기 요거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발하고 이거 앞에 얘가 나왔죠? 발하고 얘 나왔었죠. 발을 짧게 발음하면 어떤 거야? 사람의 발이 되는 거죠. 발을 길게 발이라고 발음을 하게 된다면 우리 중국집에 가면 이렇게 걸려있는 구슬처럼 걸려있는 거 있죠? 요것을 의미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발과 팔도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의미가 구별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좀 얘기하자면 다리의 끝부분을 얘기하는 건
그리고 아니면 긴 대를 줄로 엮거나 줄다리를 여러 개 나란히 늘어뜨려서 만든 물건.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집 가면 구슬로 타다닥 박혀서 이렇게 손을 휴 하면서 여는 그 있죠? 그것을 우리가 발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줄 진 단어의 소리의 길이에 유의하여 시를 낭송해보자. 역시 이거 뭐 얘기하는 거야? 눈 계속 나오지? 그러니까 눈이라는 단어가 짧게 발음했을 때랑 길게 발음했을 때랑 의미 차이가 있다. 이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드러나 있는 거냐?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눈과 눈을 선생님이 가지고 왔는데요. 자, 사람이나 동물의 신체 기관 우리가 아는 그 눈이죠. 아이예요. 아이, 눈, 아이, 요거. 너무 잘 그리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경우에는 짧게 발음을 하고요. 그러니까 같은 글자인데 지금 여기 가로 써 있죠. 이렇게 생긴 거는 발음을 할 때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짧게 발음이 되니까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았죠. 하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펑펑 내리는 눈은요. 어떻게 발음이 된다는 거야? 똑같은 글자이지만 의미 차이를 가져와. 뭐 때문에? 소리의 길이 때문에. 얘는 소리를 어떻게 낸다는 거야? 길게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얘와 다르게 눈이라고 발음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길게 소리 난다. 이거 표시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 글자는 똑같지만 발음은 눈 짧게, 그리고 이거 내리는 눈은 길게 눈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이래서 어때요? 이렇게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의미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럼 아까 시로 다시 돌아가서요. 발음을 표시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렇게 표시가 되겠죠. 눈이 내린다 할 때 눈은 어떻게 소리 난다고? 길게 소리 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내리는 스노우는 이렇게 길게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봄비처럼 포근한 눈. 어쨌든 눈 스노우예요. 그럼 뭐 어떻게 길게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발음했다는 표시인지 알겠죠? 이제 괄호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페이크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는 거 뭐냐? 담장 위에 쌓이는 봄눈. 이거 스노우인데! 근데 어때요? 짧은 소리로 발음이 났죠? 왜 때문에? 아까 눈을 의미하는 거, 사람의 신체의 눈을 의미하는 것만 짧게 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나와있잖아. 그리고 말해서 졸다 갈게 여러분이래요. 졸다 갈게 여러분. 그죠? 이거 뭐 졸다 갈게 눈을 하고 앉은, 여기 있어요. 그 눈이니까 요 아이잖아. 요 아이의 눈이 어떻다는 거야. 요거는 짧은 소리니까 요거 맞죠? 근데 얘는 스노우인데 왜 여기 짧은 소리지? 왜 그러지? 자, 이거에 관련해서 이제 어문 규정을 보시면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국립국어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자료를 찾아보면요. 어문규범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문규범도 볼 수가 있고, 우리는 이제 한글 맞춤법 중에서 표준어 규정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보시면 나온답니다. 자, 그래서 국어 어문 부분에서 자료실을 보면은 발음이 안 돼. 자료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자료실에 이렇게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이 나와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해설을 받아서 선생님이 찾았어요. 자, 이거 보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찾으면 음의 길이 부분에서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조금 크게 해볼까요? 여기 보시면 음의 길이 부분에서 여기 나와 있어요. 그 소리를 낼 때 모음의 장단을 구별하고 길고 짧음을 구별하여 발음할 때 단어의 첫 음절에서만 긴 소리가 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 그렇구나. 단어의 첫 음절에서, 단어 가장 처음에서만 긴 소리가 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눈보라에서 눈, 이제 아까 내리는 눈, 그 원래 어떤 소리라 그랬어? 긴 소리였죠? 근데 그게 처음에 올 때만 긴 소리를 인정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올 때는 어떻게? 긴 소리를 이렇게 인정해서 긴 소리를 표기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밑에 설명을 같이 보면은, 자, 여기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추가로. 자, 장모음은, 긴 모음은 실현되는 위치에 제약이 있어서 원칙상 단어의 첫 음절에서만 온전히 발음하도록 했다. 그래서 동일한 단어라고 하더라도 단어의 첫 음절에서만 장모음 길게 발음하는 것이, 자, 뒤에서 단어의 둘째 음절 이하의 위치에 놓이게 되면 그 길이가 짧아지게 된다. 길게 원래 소리가 나는 것은 처음에 오는 것으로만 한정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음절에 원래 길게 소리 나는 단어가 뭐 단위로가 쓰이거나 보카버의 첫 요소로 쓰일 때는 장모음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그러니까 다른 거하고 같이 합쳐졌더라도 앞에 오게 되면은, 앞 글자에 오게 되면은 장모음을 그대로 길게 발음을 하지만, 이것이 이제 쭉 합쳐져서 뒤쪽으로 밀리게 되면 둘째 음절 이하에, 그러니까 첫째 번에 아니고 둘째 음절 이하에 놓치게 되면은 우리가 단모음 짧게 발음을 한다라고 여기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때? 여기 처음에 있을 때는 눈자가 눈 길게 갔지만 뒤로 왔을 때 첫눈의 눈은 짧게 발음을 하고 있죠? 자, 이게 이렇게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의 해설에 우리 소리의 길이 부분에 해설이 돼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이렇게 앞에 있으면 긴 소리, 뒤쪽으로 밀려나게 되면 원래 긴 소리더라도 짧게 발음하는 게 원칙이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이거 원래 긴 소리지만 봄눈, 그러니까 봄이랑 합쳐져서 눈이 뒤로 밀렸기 때문에 첫 번째 있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음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로 갔잖아. 지금 두 번째로 갔죠? 얘는 첫 번째 지금 혼자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짧은 소리로 변하게 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야? 이거는 스노우를 얘기하는 거지. 자연현상을 의미하는 거지. 이거는 인간에게 붙어있는 신체의 일부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런데 서로 소리는 짧은 걸로 동일하지만 의미가 다르다.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고를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가장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내리는 눈은 길게 발음하고 사람의 신체의 눈은 짧게 발음을 하지만 이 눈이 둘째 음절로 가게 되면은 둘째 음절 이하로 가게 되면은 원래 긴 소리더라도 짧게 발음을 하더라. 그래서 짧게 발음이 돼서 사람의 신체의 눈이랑 구별이 되지 않지만 의미상으로는 구별이 된다. 이런 거를 서리로는 구별이, 길이로는 구별이 잘 안 되지만 사실은 의미는 구별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잘 알겠죠? 졸다하게 눈을 하고 이거 사람의 신체니까 짧은 소리. 새끼 고양이의 눈 속에도 했을 때 이 눈은 역시 사람의 신체의 일부 요 눈을 가리키는 거니까 바로 요 눈이죠. 요거를 가리키는 거니까 짧은 소리. 자, 내리는 봄는 원래 긴 소리지만 둘째 음절 이하로 왔으니까 짧은 소리로 발음이 나는 거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종류의 소리의 길이는 같은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진 말도 그러니까 똑같이 적혀져 있어도 소리의 길고 짧음 이것을 유식하게 소리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리를 길게 표현하면 이렇게 발음을 이렇게 가로를 치고 아니면 이런 표시를 해주면 길게 소리 난다라는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길게 소리 나느냐 눈 이런 소리 하느냐 아니면 눈이라고 짧게 소리하느냐에 따라서 의미 차이가 구별이 된다. 근데 여기 설명이 지금 뭐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는 거지, 그치? 이게 이거죠? 이게 이거요. 길게 소리 나면 어떻게 내리는 눈, 짧게 소리 나면 사람의 눈을 의미하는 거구나. 이렇게 의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잘 파악을 하세요. 마지막 정의, 음은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예요. 여기죠? 뜻을 구별해줘. 그리고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 이게 음운의 정의예요. 국어의 음운에는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거 뭐 있다 했죠? 모음 있죠? 자음 있죠? 소리의 길이 세 가지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모음은 어떠다고 그랬지? 발음할 때 공기 흐름이 발음 기관에 방해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음은 어떠다 그랬지?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 기관에 방해를 받고 나는 소리다. 브, 스, 흐 이렇게 아에 비해서 아라는 모음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장애를 받고 나는 소리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와우, 우리 그러면 이제 개념 정리 여기까지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